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능력이 뭔지, 특히 비판적 사고와 질문의 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그 고스트 스튜던트 교육 미래 보고서 2025 같은 연구 자료, 전문가 의견들 많잖아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단순히 지식을 막 쌓는 것, 거기서 넘어서서요.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또 날카롭게 질문하고 이걸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흐름이 그렇군요. 네. 교육의 변화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서도 이런 점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국내 자료 중에 AI 시대 인간 경쟁력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AI 시대의 인간이 가진 경쟁력 그 핵심이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딱 짚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잘 안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질문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게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정보를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들고요.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핵심인 거죠. 아, 핵심이다. 네, 그 자료 보면 비판적 사고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냥 의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관련 정보를 꼼꼼히 모으고, 셋째 이걸 분석하고 평가하고.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넷째 다른 관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섯째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여섯째 해결책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 과정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죠. 와, 7단계나? 네,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법이에요. 분석력, 열린 마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중요 기술로 꼽히고요. 아, 단순히 그냥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사고 과정이네요. 국내 학술 논문에서도 봤는데 비판적 사고를 논리적이고 건전한 판단에 기반한 성찰적 사고. 그러니까 일종의 생각하는 방법론으로 보더라고요. 맞아요. 지식 암기랑은 다르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네. 그럼 이런 능력을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키우고 또 어떻게 평가하려고 할까요? 교육계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유럽 전역 수천 명 대상으로 한 고스튜던트 보고서 있잖아요.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교사의 74%가 그러니까 꽤 많은 수가 기존의 객관식 시험 이런 거 말고요. 네. 특정 상황을 주고 거기서 학생이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지를 직접 보는 시뮬레이션 기반 평가, SBA라고 하죠. 이걸 더 선호한다고 해요. 74%나요? 어우. 네, 이미 의료 분야, 교육 같은 데서는 쓰이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럼 학생들 스트레스는 좀 줄이면서도 더 실용적인 능력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보고서에서 교사들의 AI 교육 부족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려면 선생님들도 준비가 돼야 할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그게 딱 현실적인 간극이죠. 학생들 한 62%는 선생님이 AI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교사의 88%가 AI 관련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고 하니까요. 88%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개인 맞춤형 튜터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특히 그 특수교육 필요 학생들, SN이라고 하죠.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요. 학부모 44%가 동의했고요. 아, SN 학생들한테요? 네, 국내 자료 TN 뉴스 같은 데서도 AI 튜터 도입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하긴 기술과의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 고스튜던트 보고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부모님들 한 52%, 절반 이상은 자녀 스크린 타임 너무 길다 걱정하시면서도요. 네, 걱정 많으시죠? 동시에 숙제할 때나 거의 절반이 쓴다고 하죠. 아니면 미래 직업 생각하면 59%가 필수라고 보고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또 느끼시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맞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온라인 안전교육은 이미 95% 이상이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결국 기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게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허위 정보 문제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아, 맞아요.
가짜 뉴스. 네, 고스튜던트 보고서 보면 아이들의 85%가 가짜 이미지나 뉴스를 본 적이 있고 73%는 딥페이크 영상도 접했대요. 85%, 73%.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애들이 진짜랑 가짜를 구분 못할까 봐 엄청 걱정하시고 오스트리아는 64%,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가짜 정보 구별법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근데 정작 부모님들 스스로도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39%나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어려워하시는군요. 아이들 85%가 가짜 이미지를 봤다니 다시 한번 비판적 사고, 특히 정보 평가 능력이 왜 중요한지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결국 국내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미래 인재상하고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탄탄한 기초 역량 위에 디지털 능력,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까지 갖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OECD에서 말하는 변혁적 역량, 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감을 갖는 거, 이것도 그렇고. 또 미국식 스템 교육 있잖아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네, 스템. 거기서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는 접근법도 결국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맥락인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지식, 스템 같은 기술, 비판적 사고나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태도, 열린 마음, 책임감 같은 그리고 가치, 공동체 행복, 기업 이걸 다 통합적으로 키우는 게 핵심인 거죠. 통합적이요? 네. 우리나라 KCSA 평가 도구들도 보면 결국 분석력, 추론력, 평가적,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연결하는 능력,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이 기술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뭘까요? 한 자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창의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예를 들어 과학과 예술처럼 서로 좀 다른 분야들을 넘나드는 시도, 즉 넓게 파는 걸 통해서 길러진다고요. 넓게 파는 거요? 네. 혹시 당신의 일이나 학습에서 이런 넓게 파기 접근법을 의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